반갑습니다. 10월 11일 토요일이고요. 주간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고 온 경기는 일단 이제 국내 야구 어제 취소됐던 거랑, 그리고 일본 야구 이제 가을 야구 시작하죠. 이제 이거 두 경기랑, 그리고 국내 농구 세 경기 있고요. 그리고 K리그 2부까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골고루 가져왔죠. 근데 다 좀 가져갈 만한 것 같아서 들고 왔고, 그리고 최근에 수, 목, 금 3연승, 지금 주간 3연승 다 잘 챙겨가면서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주간 흐름이. 이게 어쨌든 연휴 내내 경기가 좀 적었잖아요. 적었어서 조합 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다들. 저 또한 그랬고. 그래도 잘 챙겨갔고, 어제 또 고배당도 챙겨갔습니다. 일본이 극적으로 극장골 넣어줘가지고 무승부 나와줬고, 창원 LG랑 브라질. 브라질은 뭐 핵푸근 했죠. 그리고 소노 오버까지 해가지고, 어제도 뭐 전체적으로 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뭐 DB 언더, KT 언더, 소노 오버, 지금 KBL도 개막한 지 이제 일주일 됐잖아요. 어제로 이제 어제가 딱 일주일 되는 날이었는데, 개막하고 흐름 파악을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잘 보고 있고, 메인 조합에도 들고 가는 거 잘 맞아주고 있고 해서, 저는 지금 시즌 초반 KBL 흐름 분위기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분석대로 좀 나와주는 경기도 많고, 그래서 오늘 경기들도 KBL도 뭐 좋아 보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SSG 대 삼성, 이거 일단 기준점 9.5거든요. 제가 어제 거에서 수정을 조금 못했는데, 왜냐면 저 오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아까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날씨 체크를 했을 때, 일단 뭐 새벽까지도 비가 좀 계속 왔고, 그리고 문학구장이 여러분 배수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치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어제야 뭐 당연히 안 했고, 오늘도 아까 아침에도 계속 이 강수량 이거 예보 확인했을 때 한 2시, 3시부터 비가 계속 온다 해가지고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비가 뒤로 밀리네요. 지금 뭐 4시부터 온다고 돼 있는데, 이게 또 계속 뒤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애매합니다. 일단 시작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일단 또 시작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봐드리자면, 제가 어제도 뭐 똑같은 얘기 했는데 그냥 가볍게 볼게요. 오늘도 매치업이 똑같습니다. 김건우 대 가라비토. 일단 선발에서는 가라비토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나아 보이고, 하지만 SSG 그 1차전 때도 화이트가 2이닝 3실점으로 일찍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김민, 뭐 박시우, 뭐 전영준, 이로운 뭐 다 때려 박으면서 추가 실점은 2실점밖에 없었다. 그래서 SSG는 필승조가 워낙 강한 팀이지만 다른 좋은 불펜 자원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건우가 초반부터 좀 흔들려도 일찍이 이제 불펜 교체를 가져가면은 실점 자체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SSG도 뭐 지금 빠따가 첫 경기 보니까 너무 안 올라왔다. 너무 별로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홈런 2방 나와서 그렇지 전체적인 팀 타격이 좋은 느낌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구자욱이 너무 말아먹는다. 찬스에서. 그래서 어제랑 똑같은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 승에 마일승 언더 이 정도 봅니다. 9.5에도 언더 볼게요. 그리고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 볼게요. 여기도 요코하마가 지금 좀 비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웬만하면 강행하긴 하는데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한다고 생각하고 가볼게요. 저는 참고로 오늘 안 들고 왔습니다. 애매한 경기들 그냥 다 안 들고 왔어요. 일단 요코하마 선발 K, 그리고 요미우리는 야마사키 이오리 등판합니다. K 올 시즌 너무 잘했죠. 요코하마 선발로서 이거 그 용병 평균 자책점인가? 이거 통틀어서 평균 자책점인가? 이거 몇십 년 만에 뭐 기록 세웠다고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올 시즌 9승 6패 방울 1.74로 아주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1.38로 좀 압도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잘해요. 저는 마지막 경기 그래도 10승 좀 채우려고
욕심내지 않을까 했는데 이날 조금 볼질도 엄청나게 하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였는지 일찍 내렸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도 그렇고 후반기도 그렇고 전반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되게 잘해줬어요. 그리고 요미우리 상대로도 5경기 동안 2승 1패 방울 2.12. 뭐 다른 팀들에 비해서 엄청 강한 느낌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 시즌 이제 9월 달에 막판에 또 9이닝 완봉을 해본 적이 또 있거든요. 홈에서 요미 상대로 이날 삼진 11개 잡았고, 그래서 저는 K 어쨌든 홈이니까 K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잘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효리가 후반기에 좀 퍼졌어요. 후반기에 전반기에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전반기에는 뭐 리그 거의 뭐 탑3 안에 들었던 것 같은데 후반기에는 좀 기복을 보이면서 실점도 꽤나 많았고요. 특히 막판에도 뭐 요코하마 원정에서도 3이닝 4실점 기록을 했었고, 요코하마 상대로 올 시즌 뭐 4.2이닝 6실점 털린 경기도 있었고, 근데 원래는 이효리가 요코하마 상대로 되게 강한 편이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요코하마만 만났다면 상당히 좋았어요. 승운도 되게 잘 따르고. 그래서 올 시즌도 뭐 좋았는데 한 2경기 정도는 탈탈 털린 경기가 분명히 있긴 했고, 어쨌든 후반기에는 그래도 이효리가 좀 기복이 있고 불안불안했다 보니까 전 오늘 선발 매치업에서 K가 약 우세라고 봐요. 약 우세. 하지만 어쨌든 요미우리는 불펜이 훨씬 더 단단한 팀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효리가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은 뭐 정규 때만큼 이렇게 믿고 안 끌고 가겠죠. 바로바로 내릴 거고. 그러면은 뭐 마운드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빠따 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요코하마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홈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빠따가, 요코하마가 이제 막판 이제 시즌 막판에도 되게 좋았거든요. 타격감이. 물론 두 팀 다 충분히 휴식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타격감이 어떨지는 또 까봐야 아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는 그래도 홈팀이 조금 유리할 것 같다. 요코 승의 1무의 언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니오넴도 오릭스 볼게요. 와, 여기 이 퍼시픽은 좋은 게 여러분, 니오넴 오릭스 소뱅이잖아요. 와, 다 돔이야. 다 돔구장입니다. 그래서 취소될 일은 절대 없다. 어쨌든 니오넴 선발 이토, 오릭스는 야마시타 등판합니다. 이토 올 시즌도 이제 다승 좀 승리도 많이 하면서 14승 8패 방울 2.52로 딱 이토다운 시즌 성적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죠. 이토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이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이닝을 많이 먹는 거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토 같은 유형은 저는 이런 뭐 프로 뭐 가을 야구보다는 정규 때 좀 그냥 꽤나 쏠쏠한 자원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정규 때는 이닝을 많이 먹어주는 선발이 일단 정말 좋고, 이런 단기전에서는 사실 좀만 이 1실점 1실점이 크기 때문에 좀만 흔들린다 싶으면 바로바로 이제 불펜 때려받고 투수 교체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토가 오늘 뭐 129, 139 던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토가 장점이 이닝을 많이 먹긴 하는데 그 많이 먹는 과정에서 실점이 어쨌든 2, 3실점은 조금 깔고 가긴 해요. 기본적으로. 특히 올 시즌은 원정 성적이 훨씬 좋았고 홈에서는 방어율이 3.64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은 불안 요소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초반부터 전력 투구를 할 수 있거든요. 평소에 7이닝, 8이닝을 먹었으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6이닝까지만 생각하고 초반부터 그냥 페이스 조절 없이 그냥 전력 투구를 할 거고, 대부분의 선발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뭐 시애틀 대 그 디트로이트도 지금 하고 있지만 커비도 그냥 5이닝 던지고 내려갔지만 초반부터 전력 투구를 했고, 스쿠발도 6이닝 던지고 내려갔죠. 그런 것처럼 이토도 초반부터 전력 투구를 하면은 뭐 실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릭스 상대로도 올 시즌 뭐 크게 털린 경기들이 있어서 그렇지 오히려 무실점 경기도 2경기나 있었고 1실점 비자책 무자책 경기만 3경기였거든요. 털릴 때 그냥 시원하게 6실점 5실점 이제 6실점 이렇게 털려서 그렇지 오릭스 상대로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잘 던졌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뭐 실점 많이 해야 2실점 1실점 이하로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톤 잘 던질 것 같고, 그리고 오릭스의 야마시타도 올 시즌 느지막이 복귀를 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가을야구 앞두고 복귀는 뭐 적당히 괜찮게 했다고 봐요. 물론 더 일찍 왔으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얘가 23년도 데뷔해서 신인왕 타고 그때 1점대로 마무리하고, 작년에는 이제 막 부상 병행하면서 조금 기복도 심했고 했는데, 올 시즌 복귀에서는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4경기를 치렀지만 방울 1.25. 잘 던지더라고요. 구속도 잘 나오고 옛날만큼. 그리고 변화구도 너무 좋고. 야마시타는 저는 사실 고점 자체는 되게 높게 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복귀해서 보여준 폼으로는 저는 오늘도 좀 기대치가 있긴 해요. 그리고 올 시즌 뭐 원정에서도 상당히 좋은 피칭을 보여줬고, 그리고 니오넴 상대로도 뭐 데뷔 시즌에는 이제 원정에서 좀 부진한 경기? 부진했었는데 나머지 홈에서는 다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원정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약간의 불안 요소지, 저는 오늘 좀 첫 경기는 투수전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야마시타가 어쨌든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은 표본이 너무 적고요. 사실 얘도 홈발을 좀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저는 그래도 니오넴 승을 보고요. 왜냐면 니오넴이 또 올 시즌 홈에서 오릭스 상대로 상당히 강했어요. 상당히. 그래서 오늘 니오넴 승 보고 오릭스 프렌 같이 보고, 그리고 6.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투수전 좀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비스 대 KCC 보겠습니다. KBL 넘어가 볼게요. 모비스 대 KCC. 이거 KCC 배당이 좀 애매하죠. 왜냐? 이 KCC 부상 병동. 최준용도 또 부상이에요. 제가 직전 경기 그 KT랑 할 때 KT 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딱 개막전 보니까 최준용이 벌써 쩔뚝거린다.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종아리인가 어디 올라와갖고 부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허운도 원래 이때쯤 복귀를 예상했는데 10월 말쯤으로 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허운도 없고 최준용도 없고, 그러면 이제 믿을만한 건 뭐 허웅, 송교창, 시온롱 뭐 요 정도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온롱은 여전히 오펜스적으로는 공격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봐요. 공격에서는 용병 내에서도 수준급이라고 봐서 오늘 이제 뭐 모비스 이제 뭐 해먼즈랑 로메로랑 매치업을 가져갈 텐데, 공격에서는 그래도 좀 비벼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관점은 저는 허웅이 외곽에서 얼마나 해주냐의 싸움이라고 봐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개막전 때는 허웅이 되게 잘해줬잖아요. 29득점 뽑고. 근데 그 다음 KT전에서는 3점 6개 중에 빵개 넣으면서 엄청나게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날은 그래도 백투백이기도 했고 좀 빡셌다 보니까 그런 거지, 오늘은 뭐 직전 경기만큼 저렇게 말아먹진 않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송교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모비스도 지금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나름 짜임새가 있고 그렇지만 얘네도 지금까지 치른 경기들 지금 1승 2패하고 있죠. 근데 그 1승도 소노 상대로 거둔 거였고, 뭐 DB랑 뭐 KT랑 다 좀 박빙의 결과가 나왔지만 그렇게 압도적인 막 경기 내용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소노 상대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또한 좀 타이트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KCC가 원정에서도 조금 약하고 모비스 원정에서도 좀 약하고, 특히 지금 수비도 좀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역배를 보기엔 좀 부담스럽고, 모비스 정배를 봅니다만 프렌 정도는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스 승에 프렌 승, 그리고 오버 볼게요. 그리고 가스공사 대 DB 보겠습니다. 저는 올 시즌 최악체는 가스공사 같습니다. 지금 0승 2패로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 소노는 그래도 용병이 괜찮은 것 같아. 나이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정현도 컨디션만 조금 올라오면은 3점 터지고 하면은 그래도 가스공사보다는 나아 보여요. 그리고 뭐 삼성도 은근히 좀 괜찮아 보인다 그랬고, 가스공사가 저는 올 시즌 좀 압도적인 꼴찌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게, 일단 용병이 너무 별로입니다. 라거나 마티아 둘 다 별로예요. 공격도 너무 안 되고 좀 수비형에 좀 가깝고, 라거나는 너무 늙었고 전성기가 너무 지났고,
그래서 용병이 기본적으로 약한 팀은 쉽지 않아요. KBL 내에서. 어쨌든 용병이 좀 먹여 살려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국내 자원이나, 뭐 벨랑겔, 아커, 벨랑겔도 사실 좀 기복이 심하고, 그렇다고 국내 자원이 좋냐? 국내 자원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가스공사는 올 시즌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벌써부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DB는 그래도 올 시즌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작년에 DB가 진짜 용병 때문에 사실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감독 간에 이제 불화도 너무 심했고, 선수들 간에 그 이제 오노아쿠였죠. 걔가 사고를 또 많이 쳤고, 뭐 태업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지 제가 DB 딱 첫 경기 보고 그 다음 경기에서 드렸던 말씀이 용병을 잘 뽑았다. 앨런슨이 여러분 직전 경기는 외곽에서 좀 못했거든요. 3점 5개 시도해서 빵개를 넣긴 했는데, 그 전에 앞선 두 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되게 좋았어요. 얘가 약간 스트레치형이라 일단 외곽이 있어. 외곽이 있다 보니까 뭐 터프샷도 좀 많이 던지고 하는데, 그래도 슛감이 되게 좋아요. 야투감도 되게 좋고 자유투 성공률도 되게 잘 나오고, 그리고 알바노도 시즌 초부터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뭐 강상재도 있고, 그리고 이정현이 합류해서 이제 좀 팀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선수단 간의 그 분위기가 워낙 개판이었다 보니까 이정현의 합류로 그런 부분도 메꿔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정현도 뭐 기본값으로 해주는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DB는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일단 용병 매치업에서 앨런슨이 오늘 상당히 좀 재미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스공사가 지금 수비도 좀 안 돼서 3점 허용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DB는 3점, 알바노도 그렇고 앨런슨도 그렇고 좀 3점 시도할 애들이 많죠. 이정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외곽에서도 좀 터진다면은 저는 충분히 대승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DB 승에 마인승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장 대 SK 보겠습니다. 일단 정관장도 이제 감독이 새로 왔지만 이제 유동 감독이 다시 왔죠. 다시 왔지만 저는 정관장도 지금 2승 1패로 시작은 좋지만, 제가 직전 경기 때 DB를 갔거든요. 정관장 대 DB 할 때. 이때 언더를 갔나? 언더를 갔을 거예요. 언더 가고 DB 승도 보고 했는데, 정관장이 초반 2연승은 사실 홈이기도 했고, 그리고 소노랑 가스공사 상대로 거둔 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악체라고 볼 수 있는 두 팀.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유동 감독이 워낙 그 수비적인 전술을 좀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수비는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공격에서 오브라이언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오브라이언트가 조금이라도 이제 부진하고 막히면은 이제 용병 매치업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은 정관장은 좀 답답한 공격을 보여주거든요. 실제로 직전 경기에서 그랬죠. 오브라이언트가 3점 슛 6개 시도해서 빵개 넣고 자유투도 좀 놓치고, 오브라이언트 또 최대 단점이 자유투가 너무 약해요. 지난 시즌도 그랬고. 그래서 15득점에 묶이다 보니까 나머지 해줄 자원이 없어요. 변준영도 뭐 옛날보다는 조금 그렇고, 지금 정관장에서 어쨌든 좀 플레이메이킹에 좀 중점을 주다 보니까 득점에서의 폭발력은 기대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득점 지원을 해줄 자원이 지금 딱히 없거든요. 아반도도 아쉽고, 개인적으로 아반도 너무 못하죠. 뭐 워싱턴이 백업으로 나올 때 뭐 보여주는 것도 딱히 없고, 그래서 저는 정관장이 수비는 괜찮지만 오펜스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 해결해줄 자원이 오브라이언트 말고는 안 보인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SK 소노한테 졌죠. 이날 문제가 뭐였냐? 리바운드예요, 리바운드. 원인은 지금 개막하자마자 컨디션 상당히 좋아요. 지금 뭐 27득점, 38득점, 소노전도 31득점.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김낙현과 이 핏도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괜찮은 조합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리바운드가 좀 약하다 보니까 얘네가 포워드 라인이 조금 약하거든요. 결국 소노한테도 진 게 공격 리바운드를 너무 따였다. 그러니까 SK 입장에서 수비 리바운드를 너무 따여서
소노가 3점 시도를 엄청 가져갔고 사실상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회를 주고 찬스를 주다 보니까 그래서 졌고, 그리고 SK의 문제 전반에 너무 좀 설렁설렁하는 감이 있어요. 작년에도, 지난 시즌에도 SK가 항상 전반에 끌려가다가 후반에 3쿼터, 4쿼터에 기어 빡 올려서 역전하는 경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직전 소노전도 그런 점이 약간은 우려된다 그랬는데, 소노전도 그랬어요. 전반 3쿼터까지 밀리다가 또 4쿼터에 갑자기 수비 레벨 엄청 올리고, 그때 이제 4쿼터 크게 이겼지만 결국 역전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닌데 올 시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아 보여요. 어쨌든 원희가 버티고 있는 한 SK는 뭐 하위권 갈 일은 없다. 원희가 막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또 직전 경기 안영준이 또 너무 못했고요. 3점슛 빵개 넣고. 그래서 직전 경기는 SK의 경기력이 좀 저점이 보인 경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저점이 시즌 중에 나오긴 할 겁니다. 원희가 되게 못하는 날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안영준이 이거보다는 못하기 힘들다고 보고요. 오재현은 뭐 직전 경기 좀 잘했어요. 수비도 되게 좋았고, 오재현은 뭐 기본적으로 수비는 괜찮게 하니까 뭐 득점도 직전 경기 야투 100%로 넣어줘가지고 이 정도만 해주면은 뭐 얘는 사실 몸값만큼 해준다 보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오펜스적으로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쨌든 정관장이랑 뭐 SK랑 뭐 둘 다 용병 의존도가 좀 강하다 해도, 그래도 저는 SK가 조금 더 짜임새가 좋다고 봅니다. 이거 SK 승에 마인승, 그리고 언더 볼게요. 그리고 김포 대 이랜드, K리그도 두 경기 있는데 K리그는 뭐 짧게 보자면 저는 쌍무 봅니다. 쌍무 2부 리그인데, 일단 김포도 무승부 워낙에 많죠. 13승 12무 8패, 지금 5위고, 이랜드도 12승 13무예요. 뭐 비슷해요. 승점 2점밖에 차이 안 나고. 근데 최근에 김포가 잘 안 집니다. 잘 안 지고 최근 5경기 3승 2무. 근데 그 3승이 다 원정이고 홈에서는 다 비겼거든요. 성남이랑 안산이랑. 그래서 어쨌든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 보여주고 있고, 이랜드도 최근에 또 얘네도 잘 안 져요. 최근에 이제 8월부터 뭐 최근 10경기 중에 딱 한 번 졌는데 수원 삼성한테 1대0으로 진 거 말고는 나머지 거의 이기거나 비기는 경기가 또 워낙 많거든요. 또 최근에 원정에서 7월 중순부터 무패입니다. 무패. 어쨌든 두 팀 다 흐름이 나쁘지 않은 팀들이고 잘 안 지는 팀들끼리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무승부 보고 싶다. 그리고 프렌,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성 대 청주,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화성이 최근에 얘네가 또 잘 안 지거든요. 인천한테 1대0으로 진 거 말고는 엄청 비기고 있어요. 엄청 비기고 있고 잘 안 지는 그런 경기 운영, 수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얘네 경기 보면은 막 지루하고 그런데 어쨌든 잘 안 지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청주죠. 청주는 못 이기고 있어요. 얘네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6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재앙이죠. 공격이 그냥 재앙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성이 정배 받은 거는 뭐 당연히 납득이 돼요. 저도 이거는 무승부를 본다고는 하지만 화성이 이길 확률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성이 이기면은 이제 햄무, 그래서 무햄무 경기라고 봅니다. 이 경기는 전형적인 충북 청주 프렌을 적어놓긴 했지만, 오히려 충북 청주 프렌이 막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고, 저는 무승부를 우선적으로 보나 이 청주의 역배각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언더 접근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로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무앤무 경기 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일단 최근 주간 흐름 상당히 좋고, 오늘 뭐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축구도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잘 맞는 거 한번 잘 골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5여도 언더 봅니다. 제가 어제 기준점으로 적어놨는데 9.5여도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